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미국 대선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이번 토론은 경합주인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에서 CNN 주최로 진행됩니다. TV로 처음 중계된 1956년 이후 전현직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맞대결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TV 토론에선 불법 이민자 문제와 고물가, 낙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가자지구 전쟁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CNN 대선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90분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7곳 가운데 5곳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6일 전국과 주 단위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 2차례 대선에서의 투표 결과 등을 토대로 유권자들이 현재 시점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7개 격전지 가운데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7차 해양 방류를 오늘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7차 방류는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고 방류량은 종전과 동일한 7,800톤입니다. 도쿄전력은 측정 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 해오던 대응과 마찬가지로 방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실시간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철저하게 살피고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동쪽 슈자이아 지역을 공습한 데 이어 드론 공격과 함께 탱크도 진입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 민방위 당국은 이 지역에서 최소 7명이 숨졌으며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대가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무장 세력들이 민간인 사이에 숨어 공격하고 있다면서 민간인은 교전 지역에서 떠나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병에 걸렸거나 다친 가자지구 어린이 19명이 치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이집트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목적의 가자지구 출국이 허용된 건 지난 5월 가자 국경 검문소가 폐쇄된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출국은 미국과 이집트, 국제사회와 협의해 이루어졌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네, 하마스와 전쟁이 남미 볼리비아에서 일어난 쿠데타 시도가 3시간여 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죠. 그런데 이게 여러 정황상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냐, 대통령까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후 3시 49분, 볼리비아군 장갑차가 대통령궁 문을 들이받습니다. 2분 뒤에는 후니가 장군이 안으로 들어가 대통령과 맞섭니다.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당장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후니가 장군은 몇 마디 대꾸한 뒤 순순히 물러납니다. 힘없이 쿠데타를 접는 순간입니다. 이를 두고 석연찮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진짜 쿠데타가 아니라 연극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순위가 장관은 경찰에 연행되면서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대 움직임이 생중계된 점, 병력 동원 규모가 크지 않았던 데다 신속하게 철수한 점, 정부가 집착했던 점, 대통령과 친한 장군이 쿠데타를 모의한 점 등을 들어 집권당에서조차 짜고 친 거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Para nosotros un golpe planificado del gobierno que solamente para qué estaba dirigido. Habíamos denunciado que ya como Zúñiga ha declarado o matar a Evo o apresar a Evo. 물론 볼리비아 정부는 이런 사전 조율서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진상이 규명될지 내년 볼리비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구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나온 내용인데 대통령실은 독대한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퇴임 뒤 펴낸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일화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는 야당이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2023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며 국회가 경색됐을 때였는데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로 마음먹고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를 강조하며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의 말이 다 맞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들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의장은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냈으면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사 수습과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제기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파 압력이 떨어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 소재로 삼는 민주당의 못된 습관이 다시 시작됐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전임 의장의 말이니 안 믿을 도리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적 패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해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 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도심에서 중앙선을 넘나들고 소화액을 뿌리면서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는 있지만 주요 기념일마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한 바퀴 돌자 도로에 서 있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 옆으로 피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무리를 지어 질주하며 소화액을 뿌려대고 신호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은 놀리듯 순찰차 옆과 뒤를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엄청 크게 나가면서 막 각자 2명씩 타고 막 달리는 애들. 새벽 시간 대전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곳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난폭 운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폭주족 한 명이 고개 운전을 벌이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리해서 추격을 하다 보면은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검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가담자를 모두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폭주족들은 3.1절이나 광복절 등 기념일만 되면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6.25 전쟁기념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폭주족들을 구경하던 10대 3명이 인도로 돌진한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더 엄격하게 늘려서 오토바이 운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결격 기간이
경찰은 이번에 대전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모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집중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의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 증명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이른바 도현입법 입법 청원이 국회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작년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이도현 군의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소비자에게 결함을 증명하게 하는 현행법은 국가폭력이고 유럽연합 EU처럼 차량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규칙상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 달 중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부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애초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담 수사팀 일정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연기됐습니다. 최근 한강공원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며 시민들이 야외 무대에 고립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시 산하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8일 저녁 8시 40분쯤 인천 앞바다 해수면 상승으로 강물이 불어나 서울 반포 한강공원 야외 무대 일대가 침수가 됐고 시민 수십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 재작년 9월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4월 사고에서도 안내방송이나 대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서울시가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4월 사고에서도 안내방송이나 대피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암에 걸려 숨진 5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숨진 A씨의 아내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43살이던 지난 2008년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 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암으로 숨졌습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날 경우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끌 수가 없는데요. 열을 빠르게 낮추는 이른바 D급 소화기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인 기준이 없다 보니 성능이 들쭉날쭉하고 불이 제대로 안 꺼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튬 전지에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직원 한 명이 달려와 소화기를 뿌리지만 불길은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이번 화성 화재 참사처럼 리튬 전지에 불이 붙으면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진화할 수 없습니다. 리튬 전지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 화재에서는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씨 이상으로 치솟는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그렇다 보니 흔한 가정용 소화기가 아니라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파는 D급 소화기들은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리튬 전지 3개에 불을 붙이고 D급 소화기 한 통을 쏟아부었지만 불이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른 제품의 경우 눈에 보이는 불꽃은 꺼졌지만 온도가 400도씨를 넘나들어 종이를 갖다 대면 그을리는 등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200도씨 이하로 못 떨어뜨리는 그런 소화기가 있었는데 옆에 계속 쌓여 있었다면 다시 재발화가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폭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분명 같은 D급 소화기지만 성능 차이를 보인 겁니다. 공인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3월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지만 1년 넘도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산업체마다 자체 기준이 다르고 성능도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부터 다양한 종류의 D급 소화기에 대한 성능 기준을 차례차례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3명의 희생자를 낳은 화성공장 화재 발생 사흘 만에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가 유족을 처음으로 만나 사죄했습니다. 아리살 박순관 대표는 총괄본부장인 아들과 함께 어제 오후 3시 반쯤 화성시청 모두누림센터에 마련된 유족 대기실을 찾아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번 참사는 회사와 자신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례를 포함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사고가 일어난 지 나흘째인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 사과를 하느냐면서 소방안전 교육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며 뒤늦은 사과에 고성으로 성토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뉴욕 증시 상장 첫날 10% 가까이 급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나스닥 거래 첫날인 현지 시간 27일 공모가보다 9.5%가 높은 2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상단인 주당 21달러로 결정된 데 이어 첫 거래일 주가가 10% 가까이 급증하며 나스닥 상장 흥행몰이에 성공한 분위기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업 공개를 통해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 공모가 적용 시 3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0억 원을 조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7시간 넘는 긴 회의를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차등 적용 문제라도 결론 내려는 듯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경영계는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고충을 덜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별이라든가 낙인 효과라는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음식점과 편의점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한 세부 업종까지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경영계가 소상공인들을 앞세워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노동은 돈을 덜 줘도 되고 어떤 노동은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사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7시간 넘게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액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간당 12,50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근육 감소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 임현국 교수팀은 다중뇌영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근감소증과 관련한 진단 요소들이 뇌 백색질 변성, 뇌 위축 등 뇌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기능 장애와도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많은 근육과 높은 근력은 인지기능 저하에 방지하는 걸로도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근감소증과 관련한 신체 상태에 대한 접근이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치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며 유행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입원 건수, 응급실 방문 환자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보스턴의 한 연구기관은 여러 변종들이 전국적 추세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를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자생버섯 2,000여 종 가운데 대다수는
식용인지 불분명하거나 독이 있는데요. 게다가 여름철에는 독버섯이 많이 자라고 식용버섯과 비슷한 모습으로 동시에 자라기도 해서 특히 구별이 어렵습니다. 식약처는 또 색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인 것은 먹을 수 있다, 세로로 찢어지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 등의 내용은 민간 속설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인해 온열 질환자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5월 20일 이후 약 한 달 동안 119 구급대가 이송한 온열 질환자는 26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6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환자 유형으로는 어지러움이나 구토 증상의 열탈진이 절반을 넘었고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많았고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73.5%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기소 2년 만인 오는 9월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올 전망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늘 오전 10시쯤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재판도 열리는데요. 첫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오후 2시 10분에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 기일이 예정됐습니다. 장마 직전이 오늘 전국이 30도 이상으로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이 바로 건설 현장이죠. 건설사별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커피차를 동원하고 예방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뙤약볕 아래 공사가 한창인 지하공간 복합 개발 현장. 뜨겁게 달궈진 임시구조물에 연신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힙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되기 일쑤. 그럴 때면 무더위 쉼터를 찾아 찬물을 연거푸 마시며 더위를 잠시 피해봅니다. 모든 물건들이 철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뜨겁고요. 그런 무게, 뜨거움, 그런 것 때문에 여름은 일하기가 좀 힘듭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현장에 마련된 샤워실에서 더위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이 건설사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현장 근로자를 위해 커피차도 준비했습니다. 아래 빨대랑 홀더 있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을 땐 근로자가 판단해 작업을 그만둘 수 있는 작업 중지권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나 더운 여름이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더우니까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짜증스럽고 현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곳 현장에 체온 측정기는 물론 뇌파 측정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기기를 착용하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쿨밴드를 나눠주며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지금 제가 목에 차고 있는 게 시원한 쿨밴드입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또 기온에 따라 물 마시기와 같은 수칙을 정해 온열 질환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마다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을 앞다퉈 내놓은 건 폭염으로 인해 현장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폭설기 주의보 경보에 따라서 온도별로 근로자들 휴게 시간 부여하고 있고요. 다만 사정이 나은 편인 대기업 건설 현장과 달리 중소건설 현장의 경우 폭염 대책에 열악한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자들의 극명한 온도차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와의 분쟁이 휴전에 접어든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일본 무대에 처음 진출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한 주간의 연예계 뉴스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분쟁 그리고 이런 어른들 싸움 때문에 뉴진스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데뷔를 했다고요? 네,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향후 뉴진스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뉴진스는 일주일 전 일본 데뷔 싱글인 슈퍼내추럴을 발매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의 인기 지표 차트라고 할 수 있는 오리콘과 라인뮤직 등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일본 지상파 방송에도 잇따라 출연하면서 일본 팬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는데요. 뉴진스는 그 인기에 힘입어 데뷔 1년 11개월 만에 결국 도쿄돔에 섰습니다. 5만 관객을 수용하는 도쿄돔은 일본 공연계의 심장부로 이 성공한 뮤지션들만 설 수 있다는 꿈의 무대입니다. 예. 뉴진스는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이곳에서 팬미팅을 갖고 20여 곡 정도를 불렀는데요. 평일인데도 전회차 티켓이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앵커분들 혹시 이 시야 제한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시야를 좀 가리거나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시야가 제한돼서 판매하지 않는 일부 자리를 말하는데요. 예. 그 자리까지 팬들의 요청 때문에 오픈하는 등 이 현장의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또 현지 언론들 역시 이번 팬미팅 후 뉴진스를 일면에 배치한 특별판 신문을 제작할 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 가수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들으면, 소식을 들으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공연을 앞두고 뉴진스에 대한 칼부림 예고글이 또 올라왔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얼마 전에 국내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 콘서트 열면 쓰려고 샀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네. 작성자는 일식용 칼 사진을 올리고 뉴진스 멤버를 위협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를 본 뉴진스 팬들 당연히 놀랐습니다. 민희진 대표에게 SNS를 보내 뉴진스가 안전한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네. 이에 어도어 측은 일본 현지 공연 기획사와 강화된 안전 대책을 준비 중이고 이 한국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예. 작성자가 실제 범행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티아라 출신 가수 지연, 야구선수 황재균 이제 부부가 이혼했다는 말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두 사람의 이혼설이 나온 건 이틀 전 한 라디오 유튜브 중계에서인데요. 당시 경기를 지켜보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황재균 선수의 부진을 보면서 옆에 있던 다른 중계진에게 황재균 씨가 이혼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이 대화 내용은 본 방송이 아닌 광고 중에 나오긴 했지만 유튜브는 생중계라 그대로 송출되면서 알려진 건데요.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된 신혼부부에게 이런 루머가 나와서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네.
특히 앞서 지연 씨의 이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가 사라졌다는 점이나 지연 씨가 최근 황재균 선수와의 결혼 생활을 공개하던 유튜브 활동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중단한 점을 들어 이혼설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 측은 이혼은 사실 무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이광길 해설위원도 잘못된 소식을 듣고 오해했다고 사과하면서 이 이혼설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뭐 잘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 소식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네요. 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 씨가 또 구설에 올랐는데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고요? 네. 프로농구 최고 스타 허웅 씨는 허재 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의 장남이기도 하죠. 허웅 씨는 3년가량 사귄 후 2021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공갈미수와 협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제 허웅 씨 측 발표에 따르면 이 교제 기간 동안 이 둘 사이에 2번의 임신과 낙태가 있었는데요. 헤어진 후에도 전 여자친구가 허웅 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또 소속 구단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네. 허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전 여자친구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허웅 씨 측은 전 여자친구가 이 마약을 코에 묻힌 상태로 자신을 찾아왔었고 마약 투약 후 자해를 한 적도 있으니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연인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네, 뭐 아직 조사 중이니까요. 중립된 입장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화계 소식입니다.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무섭게 또 흥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디즈니 픽사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인데요. 개봉 15일차인 어제까지 누적 관객 수 450만 명을 돌파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 600만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앞서 개봉했던 영화 파묘 그리고 범죄도시 4에 이어 올해 국내 흥행작 톱3에 올랐습니다. 이 기세라면 2015년 1편의 최종 관객 수인 497만 명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 매출액은 지금까지 약 7억 3천만 달러, 한화로 1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참 애니메이션인데 이 성적을 보면 대단한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네, 흥행 요인은 아무래도 공감대 형성일 것 같습니다. 네.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봤는데 부모까지 감동하고 왔다는 평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 편은 어른들도 한 번쯤 겪었을 질풍노도의 시기, 바로 사춘기가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1편에서 어린 소녀였던 주인공 라일리가 이번 편에선 10대가 됐습니다. 제작진은 13세에서 16세 소녀 9명과 소통을 하면서 이 사춘기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힘썼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예. 또 픽사는 최근 이어지는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번에 평소보다 2배나 가까운 100명의 애니메이터를 투입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감독이 실제 딸을 키우면서 만들었다는 1편은 라일리의 5가지 감정을 의인화한 건데요. 이번 2편에서는 불안이, 불업이, 따분이, 당황이, 추억이라는 감정들이 추가됩니다. 이 감정을 주제로 한 영화인 만큼 사춘기 소녀들이 가진 감정을 추가로 내세운 것은 결국 픽사의 롱런을 위한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흥행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 소식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음 달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8개, 동메달 29개를 수확할 거라는 미국 데이터 분석업체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국 닐슨 산하 그레이스 노트는 올림픽 개막 30일을 앞두고 내놓은 자체 전망에서 한국이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6개로 종합 10위를 차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메달 종목이나 선수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미국이 금메달 37개 등 메달 123개를 따 중국을 따돌리고 종합순위 1위에 오를 것으로 점쳤고 개최국 프랑스가 금메달 29개로 3위를 차지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해 파리올림픽에 개인 중립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39명을 추가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2차 명단에는 테니스, 사격, 조정 등의 종목에서 대상자가 선정됐고 러시아 선수가 22명, 벨라루스 선수가 17명입니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5위와 6위인 러시아의 다닐 메드베데프와 안드레이 루블레프가 포함됐고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3위인 벨라루스의 아리나 사발렌카도 초청됐지만 최근 건강 문제로 불참을 밝힌 상태입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성추행 혐의로 피겨 국가대표 이혜인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내린 빙상연맹이 해당 사건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YTN에 빙상연맹이 그제 오후 해당 사건을 신고 접수했다면서 담당자를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센터는 이혜인 선수를 비롯해 후배 남자 선수와 연맹 관계자,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윤리센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여자 선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오는 30일 조기 총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프랑스 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극우 정부가 구성되면 공무원들이 불복종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총선 이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에서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이끄는 우파연대가 36%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국민연합이 의회 577석 가운데 과반인 289석을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e votais l'extrême droite, oui. Oui. Non, avant je votais pour la droite, mais j'ai voté pour Macron 2 fois. Et là, c'est votre sanction. 오는 30일 시작되는 총선을 앞두고 투표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시민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파시즘 부활 반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킬리안 음바페까지 나서 극우에 제동을 걸자며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t ça, c'est indéniable. Et je fais confiance à tous les Français. Je sais qu'il y a pas mal de jeunes qui se disent oui, mais une voix va rien changer. Au contraire, chaque voix compte. 극우 정책을 앞세운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는 이슬람 이민 사회를 겨냥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극단 성향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 추방과 사원 폐쇄, 이슬람 여성 복장인 부르카 등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Des millions de Français qui ne reconnaissent plus aujourd'hui la France, qui ne reconnaissent plus le pays dans lequel ils ont grandi. Et je souhaite effectivement que nous puissions maintenant mettre un coup d'arrêt à cette folle politique d'immigration de masse. 당장 극우 정당이 이끄는 정부 밑에서 일해야 하는 프랑스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에 이르는 중앙 공무원들은 물론 지방정부 공무원들까지 극우 정부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이 2차 대전 당시 나치와 협력한 비시 정권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외국인 차별을 공식화하는 등 반유럽연합 기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ais on va vers l'inconnu quoi. On va vers l'inconnu, c'est à mon avis on va aller vers une assemblée ingouvernable. 좌파 성향이 강한 프랑스 교육 공무원 2천여 명은 최근 청원서에서 양심에 따라 국민연합이 구성하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공무원들은 지난 1944년 나치에서 해방된 뒤 제정된 법에 따라 불법적이고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조기 총선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파리올림픽까지 정부 구성조차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체코 프라하를 출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향하던 열차가 슬로바키아 남부에서 버스와 충돌해 6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후 발생한 이 사고로 열차 기관차에 화재가 발생했고 버스는 크게 부서졌습니다. 열차에는 100명 이상이 타고 있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부서지면서 인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있던 우주 비행사들이 일시적으로 대피를 해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우주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소유한 위성이 협정 세계 시간으로 지난 26일 16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 1시에 지구 저궤도에서 분해됐습니다. 우주사령부는 위성에서 레이더로 추적할 수 있는 파편이 100개 넘게 나왔다면서 즉각적인 위협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 내륙에는 폭염 수준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요? 네, 오늘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어제 장맛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로 폭염 수준의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광주도 32도 선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무려 8도나 높아서 덥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대전은 20.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3도, 대구 32도 등으로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장맛비 상황도 궁금한데요. 주말에는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에만 낮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고요. 내일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장맛비 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요. 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차츰 장마의 영향권을 들겠습니다. 주말 사이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내륙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이번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장마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게릴라성 호우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